챕터 1 바다마을 공방의 아침. 새벽 5시 박연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이 된 몸이지만 손끝만큼은 여전히 예민했다. 목각도를 쥔 손가락이 나무의 결을 읽어내는 그 감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공방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12살 손자 박미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새로 산 드론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곤 했다. 할아버지, 이걸로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찍을 거예요.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연수는 조용히 작업대로 향했다. 어제 밤까지 깎던 해녀 조각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친 바닷바람에 단련된 해녀의 얼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연수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서유진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39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시청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다. 유진아,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냐? 공공미술 보조금 정산건으로 서류를 좀 확인하려고요. 감사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마을 공방이 시로부터 받은 문화예술지원금 관련 일이었다. 유진이 맡아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고마웠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서류가 좀 복잡해서요. 유진은 서둘러 대답하며 공방 안쪽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연수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공방 운영에 관련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1시간 후 리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드론을 안고 일어나더니 연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바다에서 드론 날려봐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안전하게 하렴. 바람이 센 날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동아리 형들이 안전수칙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드론에 카메라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리는 신이 나서 드론의 기능들을 설명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기계에 금세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며 연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저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래? 신기하구나. 연수는 아이의 말을 반쯤만 이해했지만 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의 목각, 기술 대신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더 흥미로울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장도윤이 공방에 들렀다. 35의 그는 이 작은 바다마을에서 몇 안 되는 젊은이 중 하나였다. 연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리야, 오늘도 드론 가지고 놀았어? 형, 바다 위로 드론 날렸는데 갈매기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도윤은 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드물어서인지 아이는 도윤을 형처럼 따랐다. 할아버지, 마을 축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무대에서 목각 시연도 하신다고 하던데. 응, 다음 주 토요일이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작품이나 하나 깎아볼까 한다. 그때 사무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고 있는 듯 했는데 목소리가 다급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연수가 물었다. 감사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로요.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수는 놓치지 않았다. 평소 침착한 그녀의 모습과는 달랐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방에는 목각도가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연수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했고 리는 옆에서 들어온 조작법을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공방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챕터 2 위조된 서명. 감사 일정이 앞당겨진 후 사흘이 지났다. 유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공미술 보조금 정산에서 발견된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처음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벽 2시 유진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시청 회계 시스템이 떠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다가 멈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유진은 서류 가방에서 연수의 도장과 몇 장의 백지 위임장을 꺼냈다. 시아버지의 글씨체를 흉내내는 연습을 이미 며칠 전부터 해왔다. 목각장이라는 전통 기능인으로서 받는 지원금 항목들을 조작해서 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위임장에 박연수라고 썼다. 평소 시아버지가 쓰는 글씨체와 비교해보니 어색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가 되어서야 그럭저럭 비슷해 보였다. 엄마? 뒤에서 들려온 리의 목소리에 유진은 깜짝 놀라 서류들을 재빨리 숨겼다. 리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엄마 뭐 하고 있어요? 회사 일 좀 하고 있었어. 빨리 가서 자렴. 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곧 화장실로 향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바다마을 공방을 찾았다. 연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대에서 조각칼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서류에 서명 좀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 서류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할 항목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 나온 지원 사업이라고 하네요. 유진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서류들을 연수 앞에 놓았다. 복잡한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읽어보기 어렵게 해놨다. 이런 게 있구나. 우리 공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연수가 서류를 훑어보려 하자 유진은 재빨리 말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여기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응, 그래. 연수는 유진이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명을 받은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방 문이 열리며 리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드론 배터리 다 충전했어요. 그래, 잘했다. 오늘은 어디서 날려볼까? 바다 쪽으로 가서 등대까지 가보고 싶어요. 리는 신이 나서 드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했다. 며칠 사이에 조작법을 완전히 익힌 것 같았다. 리야, 조심해서 하렴. 바다 위는 바람이 셀 수도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와요. 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자
드론이 찍고 있는 공방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연수도 신기하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봤다. 와, 정말 선명하네. 요즘 기술이 대단하구나. 유진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리는 신이 나서 아예 드론의 드론이 기능들을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불안했다. 리야, 집 안에서는 드론 그만 날리고 밖에서 하렴. 왜요, 엄마? 재미있는데. 그냥 할아버지 방해될까봐. 리는 아쉬워했지만 드론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유진은 서류를 챙기며 서둘러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제 시청으로 가서 서류 제출하고 올게요. 응, 고생 많다. 유진이 나간 후 연수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다.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시청에서 돌아온 유진은 더욱 초조해 보였다. 감사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 유진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감사관들이 직접 연수에게 질문을 한다면? 서명한 서류들에 대해 물어본다면? 깊은 밤 유진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연수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물론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감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는 미리 알려드려야 했다. 한편 리는 자신의 방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파일들을 확인하던 중 오늘 오전에 찍힌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엄마와 할아버지가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이거 도윤 형한테 보여줘야겠다. 할아버지가 서명하시는 모습이 멋있게 나왔네. 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영상 파일을 동아리 클라우드 폴더에 공유했다. 그 작은 행동이 며칠 후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기억을 지우라는 강요. 감사 전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바다마을 공방을 찾았다. 연수는 막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아버님, 내일 감사관들이 오시잖아요. 응, 그렇다고 했지. 유진은 차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감사관분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냐?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회계 업무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 만약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유진아, 내가 늙긴 했지만 정신이 흐릿한 건 아니다. 서명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유진은 당황했다. 그냥 회계 전문 용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복잡한 절차들은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연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리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오늘 바다에서 드론 날리다가 돌고래 떼를 봤어요. 정말 돌고래가 나타났구나. 네, 영상도 찍었는데 진짜 신기해요. 클라우드에 저장해뒀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리의 말에 유진이 움찔했다. 리야, 드론으로 아무거나 막 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개인정보도 있고. 괜찮아요, 엄마. 바다 위에서만 찍었는걸요. 그리고 어제 찍은 할아버지 서명하시는 영상도 멋있게 나왔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어제 할아버지가 서류에 서명하시는 모습이요. 도윤 형한테도 보여줬어요. 리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런 걸 왜 함부로 남한테 보여줘?
리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화에 놀랐다. 왜 화내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리야. 유진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영상 공유할 때 조심하자. 연수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며느리의 반응이 과하게 민감했다. 점심시간 도윤이 공방에 찾아왔다. 연수 할아버지, 리가 보내준 영상 봤는데 정말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느껴져요. 리가 그런 걸 찍었나? 네, 서명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근데 도윤이 말을 멈췄다.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서류가 많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유진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도윤 씨, 그 영상 삭제해 주실 수 있나요? 공문서가 나와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연수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버님, 내일 정말 중요해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가끔 흩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님,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연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자 얘기가 나오자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알았다. 내일 조심스럽게 대답하마. 유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시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사연기 속의 진실. 감사 당일 밤 11시. 바다마을 공방은 고요했다. 연수와 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유진만이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감사는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감사관들이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고 연수는 유진의 당부대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릿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감사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추가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유진은 중얼거리며 공방 금고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원본 장부와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위조한 서류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자정이 넘어서 유진은 결심했다. 원본 서류들을 빼내야 했다. 조용히 공방으로 향한 유진은 금고 앞에 섰다. 하지만 연수가 언제 깰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고를 여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때 유진의 눈에 천장의 화재경 보기가 보였다. 화재경 보기 테스트라고 하면 유진은 부엌에서 작은 냄비를 가져와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젖은 수건을 태워 연기를 만들었다.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예상대로 화재경 보기가 울렸다. 뭐야? 연수가 잠에서 깨어 급하게 일어났다. 리도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 죄송해요, 아버님. 화재 경보기 배터리를 갈려고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유진은 서둘러 연기를 없애며 연기를 내고 있었다. 한밤중에 왜 그런 걸 해? 연수가 의아해했다. 내일 감사관들이 또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미리 해놓으려고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근데 연기 냄새가 이상해. 괜찮아, 리야. 빨리 가서 자렴. 리가 방으로 돌아간 후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연수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고를 열면 됐다. 하지만 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 왜 한밤중에 화재경보기 테스트를 했을까? 그리고 연기 냄새도 평소 테스트할 때와 달랐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다. 엄마가 공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리는 재빨리 드론을 집어들었다. 몰래 엄마를 따라가서 뭘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드론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다. 공방에서 유진은 금고를 열고 있었다. 원본 장부와 계약서들을 꺼내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걸 없애버리면. 그때 리의 드론이 조용히 공방 창문 근처로 날아왔다. 야간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유진의 모습을 포착했다. 리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다. 엄마가 할아버지 금고에서 서류들을 빼내고 있었다. 이상해. 왜 엄마가 몰래 이런 걸 하지? 리는 영상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급하게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지금 우리 공방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드론 영상 확인해 주세요. 한편 유진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했다. 화재 경보기 소동으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작은 드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유진이 공방을 나서는 순간 리는 급하게 드론을 회수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도윤은 리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드론이 찍은 영상에는 유진이 몰래 서류를 빼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게 뭐지? 도윤은 고민에 빠졌다. 이 영상을 연수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까? 아니면 직접 유진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칠 후 마을 축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오무대 위의 진실. 마을 축제 당일, 바다마을은 활기로 넘쳤다.
오랜만에 열리는 문화 행사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공방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연수의 목각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리가 무대 옆에서 물었다. 아니다. 평생 해온 일인데 뭐가 떨리겠냐. 연수는 웃으며 목각도를 정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칠 전부터 유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고 어젯밤 도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아버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태블릿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리가 찍은 드론 영상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영상 속에서 유진이 한밤중에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연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언제 찍힌 거냐? 감사 당일 밤이에요. 리가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깨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드론으로 확인해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의 이상한 행동, 서명을 재촉했던 일, 그리고 기억이 흩어졌다고 말하라던 강요까지. 리아, 이 영상 말고 다른 것도 있니? 네, 할아버지. 엄마가 서명 받던 날 영상도 있어요. 리는 며칠 전 촬영된 영상을 보여줬다. 유진이 서류를 설명하며 연수에게 서명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다, 리아.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축제 무대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 목각장 박연수 선생님의 시연 시간입니다. 연수는 무대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유진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목각 시연 대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먼저 제 손자 리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손짓하자 리가 무대로 올라와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다. 유진이 연수에게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받는 장면이었다. 이것은 며칠 전 제가 서명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연수는 주머니에서 진짜 원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제가 실제로 서명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제출된 서류와는 내용이 다르더군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놀라운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다. 한밤중에 유진이 화재 경보기 소동을 일으키고 금고에서 서류를 빼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 며느리는 공공미술 보조금을 조작하고 저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죠. 관중들이 술렁였다.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버님, 저는 유진이 일어섰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도윤이 무대로 나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연수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핸드스크린을 켜고 자료를 펼쳤다. 저는 유진 씨의 회계 조작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보조금은 500만 원이었는데
허위 서류로 1,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스크린에 정교한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시청에서 실제로 입금된 기록과 공방 금고에서 찾은 원본 장부의 지출 내역을 대조한 것입니다. 도윤의 설명이 계속되자 관중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 씨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수 할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했고 원본 서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유진은 마침내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무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엔 작은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려다 보니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연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며느리 앞에 섰다. 유진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님, 하지만 이제 끝났다.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그날 이후 유진은 시청에서 해직됐고 관련 기관에 고발되었다. 하지만 연수는 처벌보다는 원상복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바다마을 공방은 마을 공유 작업실로 다시 태어났다. 연수는 목각 기술을 가르치고 리는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팀을 꾸렸다. 도윤도 회계 업무를 도우며 공방 운영에 참여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드론으로 순찰 돌 거예요. 리가 밝게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하렴. 이제 너의 드론은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구나. 연수는 작업대에서 새로운 조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이가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었다. 칼 끝에서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마다 연수는 생각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손끝에서 나오는 진심과 사람들 간의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목각칼 끝보다도 더 선명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바다마을 공방에서는 오늘도 정직한 손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